일단 오늘 행사의 COC를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플러터 코리아는 이제 플러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아래 내용은 플러터 코리아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플러터 커뮤니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읽어주시고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어떠한 경로로라도 위에 COC에 대해서 어기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플러터 코리아 커뮤니티 팀에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검토한 뒤에 처리 결과를 신고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플러터 코리아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코리아는 지금 오거나이저와 총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번 행사를 도와주신 분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러터 코리아 오거나이저의 리더를 맡아주시고 계신 조은님과 그리고 박주영님 그리고 그리고 이상우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 행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플러터 코리아는 한국 지역의 플러터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플러터와 다트를 이용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학습하고 공유하고 더 좋은 개발자 커뮤니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DG 코리아 슬랙의 플러터란 채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혹시 플러터에 관해서 혹은 플러터 코리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해당 슬랙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의 주요 목적인 플러터 엔게이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플러터 엔게이지는 이번 달 바로 2021년 3월에 진행이 되었으며 플러터 2.0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발표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단에 되어 있는 발표 주제들에 추가로 각종 브레이킹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플러터를 개발하고 계신 커뮤니티에서 하신 발표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랩업은 본 세션에서 다뤄질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지금 일단 키노트와 그리고 바로 키노트가 종료가 되는 대로 플러터 엔게이지 랩업에 대해서 플러터 코리아 오거나이저인 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로 딥링크 구현하기 란 주제로 홍성호님의 발표, 그리고 백엔더 플러터와 뒹굴다라는 주제로 유승현님의 발표가,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앨범의 구현에 대해서 김경환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쓰고 안 쓰고 에러 의미있게 처리하기라는 주제로 고도영님의 발표와, 그리고 라이브 세션, 오늘의 유일한 라이브 세션인데요. 다트 믹스인에 대해서 활용법과 팁에 대해서 남바성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오늘 행사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키노트에 이어서 플러터 엔게이지 랩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플러터 코리아 오거나이저 유병욱이라고 합니다. 앞서 키노트에서 설계해 드렸듯이 플러터 엔게이지는 이번 달 3월 초 온라인 행사로 유튜브를 통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플러터 2.0 발표를 필두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능들과 사례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현재 모든 영상들은 온디맨드 형태로 플러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행사의 가장 메인 주제인 플러터 2.0의 릴리즈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는 이제 플러터 2.0 업데이트로 인해 스테이블 버전으로 런칭이 된 웹과 데스크탑, 그리고 여타 OS 플랫폼에 일부 적용이 되기 시작한 사례들과, 그리고 널 세이프티가 적용된 다트 2.12의 업데이트, 그리고 더더욱 사용하기 쉬워진 애드몹 개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플러터 행사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아저씨가 되게 낯이 익으실 텐데요. 항상 플러터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플러터 팀의 디렉터 팀 스네치스 씨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번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 하는 모습을 보면은 1.0 릴리즈 때도 무척 신나하시는 그런 영상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새벽 4시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챙겨보고 있었던 저는 이 다음에 올 화면이 정말 예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화면이 당시 인사말과 바로 뒤에
붙여서 나오던 플러터 2.0 버전의 릴리즈를 알리는 발표 화면인데요. 다소 큰 발표 내용이 없었던 작년 플러터 데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이번 플러터 엔게이지 행사는 지난 플러터 데이가 이번 행사의 전초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1버전의 마이너 버전이 12버전까지 올라오면서 플러터 깃허브의 공식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이슈 등에서 이 버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운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플러터 1.0 버전은 2018년 12월에 릴리즈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2년 3개월 뒤에 나온 새 메이저 버전입니다. 다소 좀 2.0을 긴급하게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스테이블 버전은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하던 3월 25일 기준으로는 2.0.3 버전이 가장 최신 릴리즈 버전이고요. 그리고 현재 플러터로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저로서는 뭐 잦은 스테이블 버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만큼 플러터 팀이 많고 다양한 이슈를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많은 개발력이 투입되고 있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버전 관련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조금 숙고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다트의 업데이트로 인해 일부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후 정상적으로 빌드되지 않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널 세이프티를 지원하는 신규 버전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좀 더 수월한 개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플러터 2.0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개발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원 플랫폼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스테이블 레벨의 플랫폼이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플랫폼에 되게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베타 버전으로 웹과 데스크톱이 지원되던 반면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웹뿐만 아니라 각종 데스크탑의 대표적인 OS인 윈도우즈, 맥OS 그리고 우분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일부 인베디드도 지원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의 차량 내부의 인포메이션의 UI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로 플러터가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도요타 측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차량 내부 디바이스에서도 스마트폰과 유사할 정도로 좋은 성능과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플러터의 강점 때문에 이번에 신규 차량 내부의 인포메이션으로 플러터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신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디바이스의 폼팩터를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트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의 폴드 그리고 Z 플립 시리즈나 LG전자의 윙이나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될 텐데요. 플러터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면서 서피스 라인의 서피스 듀오를 시작으로 듀얼 스크린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폼팩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디바이스 폼팩터가 나누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뷰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가 늘어나고 그리고 각기의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그리고 각각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이슈들이 개발자로 하여금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이번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장 캠퍼스 그리고 리스트의 세부 화면 그리고 두 장 보기 화면 그리고 듀얼 뷰 등의 듀얼 스크린에서 권장하는 UX 패턴과 구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발표 자료의 하단 링크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블로그를 통해 플러터에서 서피스 듀오의 듀얼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기를 권장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게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터 웹이 사실 베타 버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수강 과제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베타 버전에서는 악명 높은 최적화와 그리고 속도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러터는 기존의 스키아 엔진에 덧붙여 웹 어셈블리가 더해져서 최적화와 속도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는 이번에 플러터 엔게이지 행사에서 웹의 시험 페이지로 제작이 된 플러터 플라즈마라는 페이지인데요.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펙트들이 되게 화려하게 움직이고 쉼없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프레임 드랍이나 버벅 현상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구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 크롬은 물론이고 같은 크로미움을 쓰고 있는 크로미움 엣지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또한 애플사의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전혀 차이 없이 구현이 되고 구동이 되는 점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4개의 브라우저를 동시에 띄우고 구동이 되는 거를 실제 발표 영상에서 첨부를 했었는데 전혀 4가지의 화면이 뭐 버벅인다든지 그런 게 없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됐던 점이 되게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터로 개발을 하시면서 웹상에 이제 간단한 코드 구현을 위해 사용하시는 다트패드도 플러터로 만들어졌다고 이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눅스에서 배포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OS라고 할 수 있는 우분투 진영에서는 이번 플러터 프레임워크에 전폭적인 지지를 더해서 우분투 위에서 플러터가 원활하게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플러터 스타일 중에 우분투의 독자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얄로에 대한 디자인을 머터리얼 디자인과 접목을 시켜서 우분투의 독특한 그 독립적인 UI를 유지를 하면서도 플러터를 내부에서 이 얄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으며, 나아가서 플러터 자체만으로 우분투의 차세대 설치 프로그램을 지원할 거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우분투를 설치하는 사용자들은 아마 처음으로 제안한 화면은 플러터로 만들어진 설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분투 팀에서는 플러터가 아름답기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OS 특성상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슈가 되게 상당히 많은 OS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플러터가 상당히 잘 작동을 했었고, 그리고 갑자기 막 목이 막혔는데, 그 다트 언어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터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바로 다트 랭귀지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요. 다트는 현재 인텔과 ARM 양 진영 모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와도 최적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걸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트로 작성된 대다수의 산출물들은 컴파일러와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톱과 모바일 모두 상태 관리 그리고 한리로드 기능을 통해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패턴에 맞게 다트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생산성을 앞으로도 발휘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트의 오랜 과제 중에 하나였죠. 널 세이프티가 드디어 정식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다트가 2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버전을 3버전으로 올린 게 아니라 2.12 버전으로 네이밍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다트와 호환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코드에서 일부 기능만 먼저 널 세이프티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자동 툴링을 통해서 바로 널 세이프티를 지원하는 코드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널 세이프티의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브레이킹 영상을 하단에 보시는 링크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가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코드의 널이 다트 내에서 사용될 일이 많이 줄다 보니까 컴파일 과정이나 코드 신뢰성에서는 다소 더욱더 상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구현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익 모델이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인앱결제나 유료 앱 설정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광고를 기재하는 것일 겁니다.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진짜 최근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발자가 편하게 광고를 걸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플러터 2.0 버전에서는 해당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ADS SDK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인라인 광고와 그리고 네이티브 광고가 정식적으로 사용 가능해지도록 버전이 올라갔는데요. 해당 관련 기능에서는 이번에는 새로 코드 랩이 열렸습니다. 한번 구축을 해보시면서 나중에 개인 앱이나 뭐 기업에서 앱을 런칭을 하실 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실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플러터는 이제 출시하고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플러터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15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플러터 1.0은 크로스 모바일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아닙니다.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RN이 기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앞으로의 플러터의 모델은 모바일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으로 번져 나갈 것이고, 이제 잘 짜여진 플러터 코드 하나만으로 다채로운 유저 경험을 높일 수 있을 여러 플랫폼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트는 더욱더 강력하고 유연한 언어로서 예전에 배우면 안 될 언어로 선정이 되었었던 그 악명을 저 멀리 날려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제 플러터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벌써 이제 이번 행사가 지나고 나서 다음 플러터 행사가 참 기다려지는데요. 이것으로 플러터 엔게이지에 대한 랩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